두 번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프로빗은 이제 그 로지스틱 분포를 가정하면 프로빗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 아까 앞에 설명했던, 어, 네. 이 오차항에 대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가정하면 이 F라는 누적 분포 함수가 표준 정규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표준 정규분포의 누적분포 함수 공식을 이용해서 로그 라이크드 펑션을 만들고 그걸 최대화하는 모형, 프로빗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빗이라고 스테타에서 쓰면 되고요. y 변수 0, 1에 해당하는 y 변수 쓰고 x 변수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빗 리그레션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코에피션트가 나오는데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플러스면 1이 될 확률, 지금 프로빗과 로빗은 확률 모형이라고 했죠. y가 1이 될 확률에 파지티브하게 영향을 미치고 마이너스면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프로빗, 이 확률은 이제 프로빗, 이 표준 정규 분포의 CDF 함수 공식이 있거든요. 이건 조금 복잡합니다. 로지처럼 간단하진 않고요. 이 식은 조금 복잡한데 이 식에다가 x 베타 헷 x 변수는 여기 있고 거기다 추정된 개수들을 곱해서 선형 결합으로 만든 값을 이 함수 안에다 넣으면 이 확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똑같고 단지 이 코에피션트는 로짓하고는 달라요. 로짓하고 다르지만 부호는 항상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짓하고 이 프로빗의 코에피션트는 실제로는 거의 같아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수치는 다르지만 약 그 프로빗에 나오는 수치, 그러니까 여기 이 프로빗에 나오는 수치에다가 1.67 정도를 곱하면 이게 로짓의 코에피션트와 거의 똑같아집니다. 그래 0.47에다가 1.67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di 0.47 곱하기 1.67 곱하면 0.79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가 나올까요? 잠깐만. 0.79가 나오는데 여기 있죠? 로짓? 여기 있죠? 여기 로짓에 보면 0.79인데 0.80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다고 볼 수 있죠. 0.79니까 0.80.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따져보면 이렇게 어떤 리스케일드 된 값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프로빗에 의해서 추정된 결과나 로짓에 의해서 추정된 결과나 예측된 확률은 거의 같습니다. 코에피션트를 이용하면 각각의 코에피션트를 이용하면 그 다음에 마진스는 이 예측된 확률, 아까 앞에서 프로빗에서도 마진스를 썼는데요. 마찬가지로 로직과 프로빗에서 전부 이 마진스를 써서 probability y가 1일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옵션으로 dy dx라는 옵션을 주면 한계 효과를 계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걸 계산하는 겁니다. y가 1일 확률을 x가 한 단위 증가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마지널 이펙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널 이펙트의 정의는 x가 한 단위 증가하면 y가 1이 될 확률이 얼마나 변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값인 거죠. 그 값은 솔직히 프리딕션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바로 한계 효과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y dx 하시고 자기가 마지널 이펙트를 계산하고 싶은 요 x 변수의 이름을 이 괄호 안에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A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하면 1이 될 확률이 0.166만큼 증가한다. 그러니까 16.6% 증가한다. 16.6% 정확히 말하면 16% 포인트인데요. 이게 이만큼 확률이 크게 증가한다. 확률이 되게 증가하네요. GPA가 한 단위 증가하면. 다음에 이런 프로빗이나 로짓이나 전부 이 ML 추정인데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인데 이 ML 추정을 한 다음에 이 fstat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다양한 검정 통계량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물론 fstat는 스테타 공식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find it fstat 이렇게 하나 띄고요. find if stat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찾은 다음에 설치한 후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신 다음에 프로빗이랑 로짓을 추정한 다음에 fstat이라고 치면 다양한 검정 통계량이 나오고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가령 로글라이크 펑션의 모델은 이 모형, 로짓, 방금 전에 추정한 로짓 모형의 라이클리드 펑션 값이고요. 인터셉터 only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어떤 레이턴트한 베리블을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5창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x 변수를 제외하고 상수항만 가지고 이 모형 프로빗이나 로짓 모형을 추정했을 때 라이클리드 펑션 값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는 x 변수를 내가 모형에 추가적으로 넣으면서 얼마나 맥시멈 라이클리드 펑션 값이 증가하느냐 그거에 대한 한 20 정도 증가하네요. 그게 20 정도 증가하는 게 이제 크게 증가할수록 당연히 x 변수들을 추가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요거하고 관련인데 LR 검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LR 검정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L 리스트릭티드 모형 마이너스 로그 L의 unrestricted 모형.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모형 요 값이 여기 오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여기에 와서 빼준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준 요 값이 라이클리드 펑션 값이거든요. 아까 제가 20이라고 했잖아요. 20 곱하기 2 하니까 대충 4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LR 검정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방금 제가 여기 설명드렸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바이너리 모형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음 내용은 센서드 모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드 모형은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값이 있으면, 가령 여기가 0이라고 하면 0보다 작은 값들은 실제 값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값이 관찰되는 게 아니고 모두 0으로 관찰되는 이 값들이 0으로 관찰되고요. 0보다 큰 값들은 실제로 관찰이 되고요. 그러니까 0 또는 0보다 큰 값이 관찰되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0이라는 게 원래 0이 아니고 0보다 작은 애들이 그냥 0으로 관찰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0이라는 것 제가 임의로 정한 기준이고요. 다른 값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포빈 모형은 censored regression 이렇게 0보다 작은 값들이 0으로 센서드 된다. censored regression이라고도 부릅니다. 종속 변수의 일부분이 관찰되지 않는 거죠. 0보다 작은 부분들이 관찰되지 않고 절단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령 취업한 사람들의 임금이 얼마인지 관찰되지만 취업한 사람들의 임금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임금을 알 수가 없어요. 가령 이 사람들의 임금을 모두 0으로 표시하자는 거예요. 미취업이니까. 그러면 0으로 관찰된 사람들의 실제 임금이 0으로 모두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취업인 사람들의 임금을 우리가 0으로 표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 같은 임금을 실제로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의 임금은 없지만 이 노동경제학에서는 유보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reservation wage라는 건데 서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임금, 노동시장에서 받고자 하는 임금은 서로 다 다른 거죠. 유보임금은 서로 다 다르지만 어쨌든 취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쨌든 관찰되는 임금은 0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금이 모두 0이라고 해서 관찰된 임금이 0이라고 해서 이들의 유보임금이 서로 같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모두 0인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은 그겁니다. 그래서 좌측 절단이라는 개념은요. 이 토비셋은 좌측 절단, 우측 절단, 양측 절단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좌측 절단은 어떤 값보다 작은 애들이 모두 그 값으로 관찰되는 거고요. 그 값 기준으로. 우측 절단은 어떤 큰 값들이 모두 그 값으로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쪽이 잘리느냐, 작은 쪽이 잘리느냐, 또는 양쪽이 다 잘리느냐. 대표적인 게 이제 좌측 절단이죠. 아까 말 0보다 작은 값들이 모두 0으로 관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 절단은 시험 점수가 100점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맞고 싶어도 100점 이상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럼 100점을 맞은 애들이 여러 명일 때 과연 100점을 맞은 애들이 모두 똑같은 애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 걔네들의 언더라잉한 능력은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같은 100점이라도. 그렇게 가정하는 게 우측 절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분은 이제 탑 코딩이라고 부르는 거죠. 위쪽에 있는 거를 모두 잘라서 하나의 가장 상한 값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한 이상의 값들이 실제로는 있고 그 상한 값을 가진 애들이 모두 같은 애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게 우측 절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만나는 게 좌측 절단 모형이기 때문에 좌측 절단 토빗 모형이기 때문에 좌측 절단을 가정하고 한번 모형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잠재된 변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잠재된 변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 이하는 관찰되지 않고 이 이상만 관찰합니다. 그래서 잠재된 변수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두 0으로 관찰되고요.
0보다 크면 이 값이 그대로 관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큰 상태에서는 yi하고 yi 스타는 서로 같은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이 오차항의 분포, 이 오차항의, 죄송합니다. 여기 t가 이게 빠져야 되는데, 횡단면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t가 빠져야 됩니다. 오차항의 분포는, 이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져갑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 아니고요. 정규 분포, 평균형이고 분산이 일정한 분산을 가지는 정규 분포로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 추정 방법을 사용해서 추정한다. likelihood 펑션을 이제 분포를 가정하면 likelihood 펑션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likelihood 펑션을 최대화하는 최후 추정 방법을 사용한다. 종속 변수가 임금이라면 우리가 종속 임금이 0인 사람들과 0보다 큰 사람들을 모형에 포함하는 이유는 전체 취업자와 미취업자 전체 집합을 전체 집단을 모집단으로 간주하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가 현실에서 임금이 0보다 큰 사람들만 가지고, 이 사람들만 가지고 추정한다 그러면 우리의 그 모집단은 취업자가 됩니다. 취업자 안에서 이러이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임금이 0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미취업자들을 모형에 포함해서 추정한다 그러면 전체 어떤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물론 취업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해서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X가 Y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y 변수의 y가 이제 임금이라 그러면 임금의 기대값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임금의 이 임금은 0이 될 수도 있고 0보다 큰 값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0이 되면 0보다 이 잠재된 변수가 0보다 작거나 작을 확률 곱하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임금이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률이 얼마든 간에 상관없이 어차피 그 사람들의 관찰된 임금이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이 0보다 이 사람 임금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0보다 클 확률 곱하기 어, 0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서 이 사람이 임금이 얼마일까? 이 사람이 노동시장에 취업을 해서 임금을 받으면 얼마를 받을 건가?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취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확률, 이 두 확률을 두 개를 곱해줘야 되는 값이 이 사람의 unconditional. 여기서 unconditional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취업해 있느냐를 미리 가정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취업할 수도 있고, 취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사람의 기대되는 기대값을 계산하는 거. 그래서 취업할 확률 곱하기 그 사람이 취업했을 때 받을 임금. 이게 바로 unconditional probability가 될 것 같습니다. unconditional expectation이 될 것 같습니다. 임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요 기대값은 요 부분은 컨디셔널 expectation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노동시장에 취업했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 근데 이 사람이 취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취업할 확률만큼을 곱해줘야겠죠. 그 임금에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요게 당연히 이 unconditional wage가 컨디셔널 웨이지보다 당연히 작죠. 왜냐면 요게 확률이니까 0에서 1 사이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하고 이걸 곱한 값이 요거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보다 작게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나중에 토빗을 추정한 다음에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할 건지 언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이 두 개념은 어떻게 다른 건가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빗 모형을 추정하면 그 알파, 베타, 이 x 변수 앞에 있는 개수들을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런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언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프리딕트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x가 y한테 미치는 효과는 한계 효과를 계산해야 됩니다. 가령 이렇게 하면 여기 좀 틀렸는데요. y가 아니고 expectation y가 되겠네요. 이렇게. x가 한 단위 증가하면 unconditional expectation이 이 사람의 임금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런 거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고 또 x가 한 단위 증가하면 conditional expectation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 사람이 노동시장에 취업을 했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런 한계 효과에 나중에 관심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부호, 우리가 알파, 베타라는 그 부호는 한계 효과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런리니어 프로버빌티, 프로빗 로짓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호만 해석해야 됩니다. 플러스면 이런 그 기대값, 이런 기대값에 양으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음으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기대값만의 부호만 해석해야지 얼마나 변하느냐는 풀어야 되고, 식을. 그래야지 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한계 효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토빈 모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가 0인 애들과 0보다 큰 애들이 데이터에서 관찰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관찰됩니다. 근데 만약에 데이터에 y가 0인 애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0보다 큰 애들만, 0보다 큰 값만 실제로 많이 관찰돼요. 0인 애들은 거의 데이터에 없다. 그렇다 그러면 굳이 토빗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전체를 다 가지고 그냥 OLS, by OLS 선형회귀 모형으로 추정하더라도 거의 토빗으로 추정하는 것과 결과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y가 0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 모형을 토빗으로 추정하든 그냥 이 전체를 가지고 OLS를 추정하든 결과에 큰 차이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빗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데이터에서 0으로 나타나는, 0으로 센서도 된 애들이 어느 정도 꽤 그 비율이 존재해야 돼요. 거의 없다 그러면 굳이 복잡하게 톱이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y 변수는 예제에서 예제 데이터 A 8-1번 데이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8-1번 데이터 한번 열어보고요. 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y 변수인데요. 보시면 0인 애들이 꽤 많아요. 0인 애들이 많고 이제 0보다 큰 애들이 이렇게 있고 0인 애들이 꽤 많죠. 이게 그 부채라는 변수거든요. 이 데이터에서. 그래서 요 변수가 부채라는 변수입니다. 가구의 부채라는 변수가 됩니다. 근데 가구 부채 같은 경우에는 뭐 빚이 없는 사람도 있고 빚이 없는 가구도 있고 뭐 집 산다고 집 돈 많이 은행에서 빌린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 당연히 가구 부채가 0인 가구들이 꽤 있는 거죠. 가령 꽤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0보다 큰 가구 부채를 음의 부채를 가질 수는 없겠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음의 부채를 가지는 건 가능해요. 음의 부채는 따지고 보면 저축이거든요. 그래서 뭐죠? 이 값이 0 또는 0보다 큰 값이 관찰되는, 0 또는 0보다 큰 값이 관찰된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토빗 모형에 해당하는 종속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 변수가 되는 거죠. 어떤 가구가 도대체 부채를 많이 갖고 어떤 가구가 부채를 뭐 안 갖고 어떤 가구는 부채를 적게 갖는 거야? 이런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빗이라고 쓰시고요. 토빗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L, that, 5, sex, age, education, height, education, COL, L, L, income.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LL이라는, 11 아닙니다. LL이라는 옵션에서 0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바로 LL이 로우월 리밋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좌측 절단된 데이터다.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애들이 모두 0으로 관찰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좌측 절단 토빗 모형에서는 반드시 LL이라고 옵션을 쓰시고 그 기준이 되는 값이 무엇인지 어떤 값들이 그 값보다 작은 값들이 절단됐는지 그 0을 가령 0이면 0을 여기다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토빗 리그레션이라고 나오고 가장 작은 값이 0, 어퍼 리밋은 그러니까 우측 절단된 값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측으로는 그냥 쭉 관찰된 값이 무한대로 관찰된다 라고 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표본의 수는 4760개고 left censored 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애들이 0보다 작아서 0으로 관찰되는 애들이 2860명이고요. 그 다음에 uncensored 0보다 큰 값을 가진 가구가 1900가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대충
한 70% 이상이 가구 부채가 0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likelihood 펑션 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그 x 변수 앞에 있는 개수가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는 이 변수가 어, 이 토빗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토빗은 실제로는 이두 가지를 동시에 추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y가 0보다 클 확률, 0보다 클 확률 그리고 그 다음에 0보다 클 확률과 0보다 클 확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두 개를 곱한 게 이제 그 expectation y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클 확률과 이 사람이 노동시장에 취업을 했을 가계부채가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가지고 있을 거냐. 이 expectation, 요 두 개를 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토빗 리그레션에서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석을 하실 때 요 변수가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냐면 이 둘 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둘 다에게. 그래서 이게 플러스면 이 성별이라는 변수는 이 사람이 부채를 가질 확률에도 플러스로 영향을 미치고 이 사람이 부채를 가진다고 했을 때 그 부채의 금액에도 플러스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x 변수가 이 두 가지 이 아웃컴에 동시에 플러스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age가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부채를 가질 확률, 0보다 큰 확률이 줄어들고 부채 금액도 줄어듭니다. 부채를 가졌을 때 가지는 부채의 금액도 마이너스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줄어들고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부호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호는 이 두 가지에 모두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플러스로 이거 두 개 영향을 미치고 이게 마이너스면 이거 두 개의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요 분산이 뭐냐면 바로 오차항의 분산 추정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오차항을 정규 분포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이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가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값이 될 것 같습니다. 좌측된 가구, 절단된 가구의 비율, 그러니까 센서드된 가구의 비율은 전체 숫자에서 요게 분자, 요게 분모로 가서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추정치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아까 제가 그랬죠? 오차항의 분산 추정치와 같다. 그 다음에 해석하는 방법은 추정 개수가 양이면, 가령 age처럼, 죄송합니다. 섹스 변수처럼, 성별 변수처럼 이게 양이면, 부채를 가질 확률, 부채가 양일 확률과 부채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가지는 부채의 크기, 부채 금액에 모두 둘 다 파지티브하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코에피션트를 토빗은 추정을 해서 그 코에피션트가 이 두 개의 동시에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플러스면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면 둘 다 마이너스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단지 부호만 해석한다. 이 숫자 자체를 해석하는 건 아니고 부호만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보유 확률,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부채 보유 확률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채 금액. 부채를 가졌을 때 이 사람이 가지는 그 부채의 크기에 모두 파지티브한 이펙트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라면. 그 다음에 이 추정을 한 후에 이 코에피션트를 이용해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예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 두 가지는 probability, 부채 보유 확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게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0보다 크면 이 두 개 값은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다 스타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두 개 값은 서로 같은 값이기 때문에 부채 보유 확률의 예측값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컨디셔널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가질 건가? 아까 요 두 개, 요건 당연히 계산할 수 있고, 이건 당연히 요 두 개를 계산하면 요건 당연히 계산이 되는 거죠. 왜? 여기 식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unconditional expectation은 이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난다. 라고 저희가 계속 계산했기 때문에 이 prediction은 당연히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결과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 각각을 얻을 수 있고 이 두 개를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딕션을 하시려면요. 프리딕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프리딕트 쓰시고 지금 이제 데이터에 X 수많은 4,000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predict y1은 2, 0, 점. 이게 무슨 뜻이냐? 2, 0, 점. 요런 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redict y2는 y 스타 0, 점. predict y3는 pr 0, 점. 이렇게 이제 이 y 스타 요걸 추정한 다음에 요걸 프리딕트해서 y1이라는 변수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요걸 프리딕트해서 y2라는 변수로 만들어라. 요걸 프리딕트해서 y3라는 변수로 만들어라. 먼저 세 번째 걸 보면요. 이거 바로 확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세 번째 거 요거는 부채 보유 확률 probability y 스타가 0보다 큰 확률, 부채를 보유할 확률을 모두 계산하는 거다. 예측하는 거. 각각의 개인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확률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uncensored 된 부분을 여기다 표시해줍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무한대 오른쪽으로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그러니까 제가 우측 절단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빗에서 절단되지 않은 부분이 어느 범위인지를 0부터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은 이 범위가 실제로 관찰된다. 그래서 0에서 좌측 절단된 경우는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2는 뭐냐면요. 2는 이게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요거거든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되고 요게는 y 스타는 unconditional expectation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걸 말하는 거고 요 표현은 요걸 말하는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y 스타는 unconditional expectation이고 그러니까 0일 수도 있고 부채 금액이 0일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다는 걸 모두 고려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사람이 부채를 0보다 어떤 양의 부채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가질 것인가. 요게 이제 스몰 e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뒷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0에서 좌측 절단됐기 때문에. 이건 별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하고 요거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y1하고 y2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y1이 항상 더 크다. 왜? 아까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앞쪽에서 여기 unconditional expectation은 conditional expectation에 비해서 0과 1 사이에 요만큼을 곱해줄 때 당연히 더 작은 값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작다는 거. y1 보시면 y1이 y2보다 큰 경우가 모든 경우다. 전체 지금 4760개 값이 있는데 y1이 y2보다 큰 경우가 전체 4760개 전부 다 모든 경우에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 효과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가 어떤 x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하면 y의 값이 어떻게 변해? 근데 여기는 y는 세 가지가 있어요. 토빗에서는 부채 보유 확률 probability 그 다음에 conditional expectation, unconditional expectation. 그래서 한계 효과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실제로는 풀어야 돼요. 이 공식을 어떻게 뭐 제가 여기서 시간 관계상 공식을 설명드리진 않지만 이제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공식이 나와요. 이거 각각의 공식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식을 어떤 복잡한 식이 나오니까 그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값이 바로 한계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또는 한계 효과를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마진스 명령어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는 컨디셔널 아까 제가 요 표현은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했죠. 컨디셔널 요거 그래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기 때문에 x가 한 단위 증가하면 y가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내가 양의 부채를 가질 때 얼마나 이 x가 한 단위 양의 부채를 가진다고 했을 때 나의 부채 금액이 얼마나 변했냐. 내가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 나의 양의 부채 금액이 내가 부채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게 이제
그 한계 효과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렇게 토비 리그레션을 제가 추정할 때 이번에는 조건을 제가 2004년 데이터만 가지고 추정해라 라고 조건을 줬네요. 추정을 한 이후에 한계 효과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진스 하시고 제가 이 성별 변수, 섹스라는 변수에 대한 이제 I 오퍼레이터를 붙였어요. 그 이유는 I 오퍼레이터를 붙여야지만 이 마진스 다음에 여기에 올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predict라고 제가 썼습니다. predict. 요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한계 효과를 계산해라 그 뜻입니다. 요 부분의 의미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성별이 가령 이게 여자고, 0이 여자고 이게 남자라고 한번 뭐 가정해보죠. 실제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죄송합니다. 남자들은, 어, 남자들의 부채,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남자들의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은 6.19가 되는 거죠. 이 부채 금액은. 이게 6.19, 남자들은. 이게 메일이면.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 부채 금액이 5.4가 되는 겁니다. 5.41이 되는 겁니다. 여자들은, 피메일은. 그러니까 먼저 이 마진스는 먼저 예측을 했어요. 프리딕트 된 값을,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값을 예측을 했습니다. 여자는 얼마? 남자는 이 여성인 가구주와 남성인 가구주가 있을 때 여성의 가구주에 이 여성이 부채를 가진다고 했을 때 예측되는 부채 금액은 5.41이고 그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6.19 부채를 가진다. 따라서 한계 효과는 이 두 개의 차이가 한계 효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남자와 여자의 부채 금액의 차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이 두 개 차이를 그냥 손으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리딕션을 통해서 한계 효과를 각자 계산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미분을 통해서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